네, 안녕하십니까. 축복받는 노후를 꿈꾸는 장유유서 최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요양원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 뭐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양원을 운영할 때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인력 관리고요. 네네. 사실 두 번째도 인력 관리, 세 번째도 인력 관리예요. 그만큼 인력 관리가 그쵸, 중요하네요. 인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를 들고요. 인력 관리는 좀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 사고. 사고 정말 많이 나죠. 왜냐면 몸이 네. 불편하신데, 아니면 치료에 하시다가 이런 사고가 좀 발생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 좀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 고객 응대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수 있어요. 그쵸. 지금 면회나 방문이 또 어렵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좀 인력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요양기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네.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정수급이요? 네. 이걸 뭐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태생대로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까 그냥 운영하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인데, 이게 2018년 자료긴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약 94% 정도가 부정수급을 하고 있어요. 94%나 네. 그렇게 많은. 작게 크게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인력 관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 너무 싫은데요? 부정수급 이러니까 우리가 뭔가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것 같고. 그렇죠. 일부러 뭐 부당하게 뭔가 부당 청구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규정에 대한 거에 대한 이해라든지, 맞아요. 크고 작은 것들을 맞추는데 뭐 시간적인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세분화적으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직원들 출퇴근 관리. 요게 잘못돼도 이제 부정수급인 거죠. 부정수급. 네네. 그렇죠. 요것만 잘못해도 출퇴근 관리 시간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급자 관리. 네. 이게 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시간 관리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의해서도 수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거 됐다 그러면 이제 공단에다 이 부분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청구할 때 이제 이 출퇴근 관리나 수급자 관리가 안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다 발생이 되는 거죠. 저도 지금 말씀을 나눠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휴가를 좀 당겨서 썼는데, 이게 유급 휴가는 이제 규정 안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근무로 친다라고 치면, 그렇지 않은 날들 근무 일수를 맞춰야 되는데, 예전에 5월 1일이 노동절, 근로자의 날이죠.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 들어가 있어서 휴무를 줘야 되는데, 그날 휴무를 주게 되면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노무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감수하고라도 그날 근무를 시켜야 된다든지 뭐 이런 류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자꾸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돈을 주면은 노무적인 부분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고 1.5배 뭐 이렇게 돈을 주면은 그 문제를 해결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주질 않으니까 또 문제가 노무 쪽에서 발생이 되는 거고요. 휴일에 근무하면 수당을 더 줘야 되죠. 줘야죠. 그 1.5를 주고 또 가산 수당을 또 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근의 관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그 휴가의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월차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들어와서 아까 좀 더 그걸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달 근무하면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 나는 3개월 있다가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나는 여행에 대한 부분을 6일치를 가야 되니 이 부분을 좀 빼달라. 그러면 원장님 입사 전부터 그걸 오케이 해주고, 좋은 분이시네요. 오케이 해주고 입사를 해줬죠. 받아준 거고, 또 직원 구하기가 또 생각보다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분이 3개월이 되는 시점에 6일에 대한 휴가를 주신 거예요. 월차를 미리 땡겨서. 월차를 미리 땡겨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한 달 만근을 했을 때 하루에 휴가가 발생이 되는데,
3개월 시점에 지난 시점에서는 3개밖에 발생이 안 된 거거든요. 이거를 원칙적으로 땡겨서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당겨주고 네. 또 뭐 그 다음에 거를 차감을 한다 하더라도 네, 큰 네.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요양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근무 일수에 맞춰가지고 청구를 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이 네.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이제 모자란 것들을 이제 분단하고 네. 이제 안 맞게 되는 거죠. 청구한 것들이 부정수급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부정수급이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네. 예, 한수도 발생하게 되고 엄청 크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보니까 뭐 굉장히 큰 돈을 저기 뭐라 그러죠? 차감한다 그러나요? 한수가 된다. 네네.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지금 말씀드린 생기더라고요. 것처럼 이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대표님들이나 안 되죠. 운영하시는 분들은 하신 건데 이건 가능한 거잖아 네네. 라고 하신 건데 사실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진짜로 부정수급 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있죠. 네, 물론은 인력으로 있기는 장난치고 한데 그런 뭐,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많지는 네. 않다. 다만 처음엔 뭐 가족도 아무나 넣어도 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생각보다 이제 더 까다로워지고 규정이 더 생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관리 감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잘 하고 계신 분들인 경우에도 사실은 좀 억울하게 그렇죠. 이런 그래서 거에 해당되는 이런 경우가 있죠. 부분에서는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 매뉴얼이 없이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운영하시다 보면 어디에서 한 군데선 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억울한 게요. 이 매뉴얼이 교육을 해주는 곳이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씩 배우거나 그렇죠. 책자가 있긴 하나 그냥 그 공단에서 나온 책자에 사실은 페이지도 많고 한 문구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된다 안 된다 한 문장을 읽고도 법도 그렇잖아요. 이게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가 이게 사실 판단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좀 공무원들 어려운 지금 많이 응대하시잖아요. 네네.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좀 다른 경우가 있죠. 그쵸. 여기는 네, 되는데 부천은 되는데 뭐 인천은 안 네. 된다든지 지방은 되는데 네, 여기는 안 된다든지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네. 그게 또 어찌 보면 또 문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해당되는 이제 물론 공무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은 항상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요하죠. 그 부분은 여기서 막 열거하자 그러면 말이 너무 길어지고 힘든 부분이에요. 다만 상식적으로 대표님들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떤 규정적인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공단에 청구할 때 다 부정수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분 같은 경우에 5년치에 대한 과징금이 나왔어요. 억대입니다. 5년치 네.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바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실수를 운영을 잘못하시는 게 뭐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터졌을 때 그게 아주 완전히 다 소급 네. 적용해버리는 거. 네. 세무조사 받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게 작은 실수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큰 실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출퇴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급자가 12시 전에 네. 나가시는 경우에 하루치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전에 나가시면 하루치가 아니라 반나절치만 나오거든요. 네. 12시 이후에 네. 나가냐 이전에 네. 나가냐. 네.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뭐 그 호텔이나든가 이런 것들 네, 네. 그런 부정인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받겠다 해서 이걸 조금 시간을 돌리는 경우죠. 시간을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병원에 계신 경우도 네, 뭐 맞아요. 해당되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런 거 외출이 사실 외출이 거의 없지만 병원 같은 경우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은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런 부분이 다 아까 전에 세 번째가 공단에 이제 청구할 때 네. 다 이제 뭐 출근 기록 카드부터 뭐 출근 시간에 대한 부분, 이게 수급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합산돼서 공단에 청구가 되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하나 여러 가지로 이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공단에서는. 네. 그래서 거기서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발생되면 조사가 네. 나오게 되는 네. 거죠. 그럴 때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죠. 네, 네. 이게 큰 거일 수도 있고 네. 작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매뉴얼들이 제대로 회사에 정착이 돼 있지 않으면 이 사소한 거 하나로 인해서 나중에 뭐 3년 뒤, 5년 뒤 한 번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럴 수 부분은 있겠네요. 뭐
100번을 강조해도 굉장히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르신 낙상 사고. 어르신들 불편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들이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좀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한 번에 이제 가시려고 하다가 힘이 빠지셔서 네. 네, 넘어지시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무슨 일은 아니지만 또 그런 너무 경우가 많죠. 있고 너무 많죠. 네. 혹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가잖아요. 그럼 치료를 하다 보면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 네. 이렇게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발생이 될 때 이제 멍이 드시거나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발생되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 보호자예요. 네. 어머니가 갔는데 갑자기 화가 다리가 나죠. 부러져요. 네, 화가 나죠. 또 멍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일단은 다친 것만 갖고 보호자분들은 말씀을 하신단 네, 말이죠. 네. 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 입소하기 전에 미리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 이런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소송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입소 시에 네. 이제 뭐 치료라든지 낙상 사고 이런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동의서를 그렇죠. 좀 받아두면 좀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죠. 일단은 동의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받아두시고 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가 그런 걸 했다라는 걸 적절히 입증할 수 있게 뭐 카메라 그렇죠. 많이 요즘 달려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달려 있긴 한데 아니 뭐 제가 아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지금 사실 그 경찰서도 네. 가서 조사도 많이 받은 가요. 적도 있고 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아는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이 들어올 때는 휠체어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걷기까지는 해드린 거예요. 근데 아, 이분이 네. 이제 휠체어 타다가 걸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걷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네. 그럼 보호자분 원래는 걸으셨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걸으시다가 사고 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걸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사고가 났잖아요. 네. 바로 보호자분이 오셔가지고 컴플레인이 심하시는 거죠. 왜냐면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요양원의 입장에서는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신 분이 걸었던 거거든요. 근데 걸으시니까 이제 또 문제가 또 발생이 됐어요. 실은 이제 요양원을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쵸. 그리고 특히나 요양기관에서 계신 분들은 요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아무도 접촉 못하게 그렇죠. 나가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까지도 정말 조심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더 이상 뭐 가족도 만나야 될 거고 처음에는 이제 가족도 못 만나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참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사고나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또 있죠. 운영할 그렇죠. 때 좀 어려운 점이.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시대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고객 응대를 하실 길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고객 응대라니까 보호자 응대겠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호자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회도 안 되고 네네. 뭐 이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또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런 사고가 이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방문이나 면회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보통 이제 CCTV 같은 것들을 요즘에 많이 설치하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내 부모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계신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영상 통화 같은 거를 일주일에 한 네네네. 번씩 이렇게 보호자하고 네. 연결해서 해준다거나 저도 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요양보호사분께서 그쵸. 옆에서 이렇게 네. 어머니 영상 통화 이렇게 그쵸. 통화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그쵸. 그렇게 되게 좋아요. 얼굴을 볼 수 있게 실질적으로 뭐 요양원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뭐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근데 소소하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호자들의 좀 그 만족도가 네네. 굉장히 높으신 편이에요. 그래서 요양원 운영에서는 진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력 관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네. 그 두 번째
미연에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거를 못한다면 최소한 동의서는 받아두셔라.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예,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고객 응대가 좀 보호자 응대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네네. 이런 부분도 좀 업체에서 좀 생각을 하셔서 네. 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요양원 운영 관련해서 좀 오늘도 수다를 좀 나눠봤는데요. 아, 요양원 창업이나 설립 관련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